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모두 요즘 워낙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반도체, 그래서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매수와 매도 버튼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 되실 텐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전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 이제 보통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할 때요. 네. 보통 그날 좀 밀리거든요. 네, 이제 청개구리처럼. 대단한 청개구리인데 근데 올해는 젠스왕 CEO가 CES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때 그 깐땡 치킨에서 네. 많이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젠스왕 CEO가 메모리 반도체가 대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팹리스, 설계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젠스당 CEO가 메모리 반도체가 대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한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네 일로 와. 자, 여기. 자, 우리 거 있으니까 갖다 붙여. 이러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와주시겠습니까? 저기 좀 부탁드리는데 HBM4 반도체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젠스당 CEO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HBM4 반도체 수급에 이상 없어. SK하이닉스가 잘 줄 거야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지금 불안한 거죠. SK하이닉스가 지금 눈을 딴 곳으로 돌릴까 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제가 장장 4주째 하고 있어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또 반도체라고. 근데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반도체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쉽게 손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기초부터 계속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그 심화 과정에서 교육으로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4주 동안 저랑 같이 하셨으면 이제 반도체 거의 박사는 아니었더라도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 이제 국면이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소부장들. 소부장이라는 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부품 장비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부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장비하고 소재가 많은데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대형주들이 원래 와장창 갑니다. 원래 지금 와장창 가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오사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사트 후공정이 먼저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반도체 대형주가 여기서 쭉 힘을 쏟으면 그러면 그 뒤따라서 전공정 업체들이 이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공정 업체들은 이미 좀 올라온 상태에서 좀 주가가 깔아앉았거든요. 깔아앉아서 지금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대형주 따라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주식 격언인데 주식 격언에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전 다 같이 간다고 봅니다. 다 같이 간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먼저 갔어요, 사실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대형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려고 다시 또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무슨 공학 박사 되어가는 과정인데 자, 보시면 자, 똑같이 지금 반도체, 오늘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히 많은 힘을 줬죠. 엔비디아 젠스왕 CEO가. 그러면 반도체 디램하고 낸드는 도대체 이 공정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포인트를 이미 커뮤니티에서 교육 영상으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3주 동안 저랑 같이 이미 했던 분들은 이제 알아요. 디램? 그러면 딱 정해졌지. 자, 식각, 방막, 증착. 딱 답이 나왔을 겁니다. 어제 오늘 그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에 내가 아직 잘 반도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같이 함께 하시면 이런 교육 이거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말을 정말 다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좀 얘기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각 공정마다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공정도를 딱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럼 여기서 시각, 증착 여기가 최근에 아주 잘 됐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종목들이 죄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안 가던 솔브레인 같은 소재 관련주도 오늘 장중에 갑자기 10%를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종목들이 어디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테스트 장비에는 어떤 게 있고 패키징에 어떤 게 있고 패키징 소켓은 어떤 게 있고 기판은 어떤 게 있고 즉 기판 관련주도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코리아 서킷도 여기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 오사트라고 하는 건 후공정이죠. 후공정 테스트 관련 장비하는 회사들이고 그럼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나마 덜 오르고 우리가 신규로 접근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걸 좀 집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HBM D램 보시면 제스당 오늘 메모리 병목 현상을 언급하면서 HBM 자, D램 낸드 동반 수요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이게 다 뭐냐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오늘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 역시 나오려면 일단 D램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우리 차 보면요. 인포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인포테인먼트. 화면 있는 차 안에 보면. 근데 그것도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샌디스크가 28% 급등이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샌디스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미국에서? 이거 낸드 하는 회사입니다. 낸드. 그럼 우리나라의 낸드로 잘 나가는 회사가 뭐가 있을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식 의외로 쉬울 때가 있어요. 가끔. 이거 지난주 했던 겁니다.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빨간 표시가 됐죠. 이게 뭐냐면 지금 가장 강하거나 아직 좀 덜 올랐거나 하는 종목들을 제가 좀 드리는데 일단 산하공정에서는요. PSK가 지금 현재 가장 강합니다. 강한데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PSK가 산하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착에서는 유진테크하고 테스가 있는데요. 유진테크, 테스 둘 다 덜 올랐습니다. 지금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유진테크는 주로 SK 하이닉스 향인데 SK 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덜 올랐던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 자 포토 공정에서도 역시 산하 공정에 있는 PSK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온 주입에서는 원익 QNC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열 처리가 이제 사실 증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열 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요 원익 IPS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사실 커뮤니티 같이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올라갔는지. 이 원익 IPS는 사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한데 하지만 D램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정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면 조정 받을 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네. 네. 역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로는 좀 덜 올라온 종목입니다. 덜 올라온. 그러니까 초반에 좀 많이 갔고요. 좀 쉬고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전자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는. 거의 삼성전자하고 거의 이제 아주 친한 깐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삼성전자가 계속 먼저 부르는 회사고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있는데 소재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같이 지금 다 모두 다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SFA 반도체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거 준비했거든요. 네. 아, 이틀 동안 거의 30% 올라버린 바람에 예, 이걸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 예, 이틀 동안 30%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준비하는 것마다 다 올라버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강조했던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지난주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똑같이 이걸 똑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때는 요 상태였어요. 요 상태였거든요. 예,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자,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이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금 삼성전자 레이저 장비 납품하는 회사인데,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기 SK 하이닉스도 이 장비 쓰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 시에는 좀, 근데 이틀 동안 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저는 뭐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텐데,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이 중에 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두 개 정도를 포트폴리오로 짜서 진행하시면 좋은데, 이게 궁합이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어도 안 좋다. 디램에 너무 몰려 있는 것보다도 뭐 디램, 낸드, 그 다음에 뭐 시스템,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면 상당히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커뮤니티 같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주변에서 워낙 반도체 좋다라는 이야기 많아서 나도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초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서 구성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면 초보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도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약간 좀 포트폴리오가 반도체라고 해서 막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해서 막 넣는데, 이걸 좀 보면은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겹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너무 좋으면 정말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쪽 분야만 디램, 뭐 낸드, 그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오사트 뭐 이렇게 각각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지면 네. 순위를 한 번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좋지 않다. 차라리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다변화해 놓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방산주는 워낙에 전문 분야시잖아요. 국제정사 이야기를 정말 빠르게 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옆에서 들었었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전 세계 방산주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심플하게 여쭤볼게요. 추세 상승 나올까요? 저는 이거를 근데 단기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방산주 도대체 언제 삽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좀 좋은 질문 아니다. 그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를 때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인 거지. 이게 방산주라는 게 지금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은데, 네, 맞아요. 그 워낙에 좋은 걸 미리 반영해서 많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럼 더 좋을 거냐? 그 포인트가 사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뀔 겁니다. 자, 방산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까요? 네, 저는 주도주, 그러니까 맨 앞에 뛰어나가진 않더라도 뒤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일만 좀 보자면, 제가 사실 커뮤니티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4주 전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는데,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미 한번 시도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때는 마두로 대통령 똑같이 잡으려고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그럼 이기 때 저는 분명히 재도전 할 거다 생각을 했고, 이거 재도전 하려고 하는 거다 했는데, 이제 진짜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국제법 위반, 뭐 국내법 다 위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잡았는데, 물론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된 내용 자체가 미국이 패권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무슨 생각하냐면, 미국은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우리도 그 마음대로 되잖아. 실제로요, 중국에서 요 일이 벌어지니까 중국 언론, 최근 제가 중국 언론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꼭 적이란 뜻은 아닌데, 그래서 중국을 잘 주시하고 있는데, 중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대만 지금 당장 쳐들어가자.
아니, 미국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라는 얘기가 지금 들끓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지 못한 사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인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진짜로 약육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더 시청자 여러분 봤을 때 더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명분보다는 이제 이익이 되면 러시아, 중국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좀 보셔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미 전시체제예요. 러시아는 이미 GDP의 6%를 국방비에 쏟고 있는데, 기밀, 그 다음에 불특정 명목까지 합하면 GDP 10%를 국방비에 쏟고 있습니다. GDP 10%면요, 전면전 하는 나라가 GDP 7% 씁니다. 근데 10%면요, 이미 전면전 하는 나라 넘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전쟁을 중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실업자가 됩니다. 그럼 러시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들끓처럼 일어날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중단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가 발트산국입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인데, 이 발트산국에 칼리닝그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중간에 딱 떨어져 있고 여기 땅이 있거든요. 근데 벨라루스는요, 러시아랑 아주 친합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이 수바키해랑을 뚫어버리면 이 발투산국은 다 고립돼 버립니다. 러시아 여기 노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최근에만 해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 계속 드론 날리고 심지어 상륙까지 했어요. 러시아군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은 거의 전쟁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요, 각 병원에, 모든 병원에 전쟁 발발 시 2주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독일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징병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이미 제1도련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돌파했어요. 자, 일본의 대만 개입이 이제 중국이 사실상 대만하고 일본 오키나와를 거의 포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여기를 포위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미국이 행각하는 제1도련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절대 중국이 돌파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돌파했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해 준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제1도련선 돌파해서 도쿄 근처까지 비행했어요. 이건 뭐냐면 중국이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대만의 TSMC가 필요합니다.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지금 중국은 SMIC라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이게 도저히 수율이 안 나와요. 방법이 없습니다. AI 시대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SMC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군함 척수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425척, 그 다음에 미국이 290척인데, 물론 질은 훨씬 좋지만 숫자의 장사가 없습니다, 이게. 숫자의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실제 이거는 나토 사무총장이 진짜 밝힌 내용인데, 러시아 기밀문서를 입수해가지고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라 나왔냐면, 러시아가 수바키해랑을 치면 중국은 그때 대만을 치고, 북한은 중국의 북부정부와 함께 남하한다. 이게 주요 시나리오거든요.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높다라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에 2차 세계대전하고 지금하고 공통점이 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극우입니다. 현재 극우고요. 자, 그 다음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많아지고, 전시경제 체제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군비 강화하고 동맹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 경제 대공황만 여기서 딱 터지면 2차 세계대전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방산은 자 보시면은 저렴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빠른 납기와 AS. 우리나라는 바로 새벽 발송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상당히 잘 됐고 현지 생산에도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드느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MNC 솔루션, 그 다음에 풍산,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K2 쿠페전차는 현대로템, MNC 솔루션, 풍산, S&T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 자, 그 다음에
자, 청군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파이버프로 이런 회사들이 현재 청군 지대공 미사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회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무미사일, 우리나라에서 현무미사일 탄도미사일인데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FA50, KF21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가 주로 비행 전투기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장영실함, 정조대왕함 이런 거 역시 우리나라 조선 방산주들이 다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좀 넓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주도 섹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제는 어떤 투자 전략 짜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과 함께해야 할지 저희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모멘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특별히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산처럼 어려운 내용도 늘 쉽게 풀어주는 관제사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 바로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한 번만 딱 제대로 하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를 하셔서 핵심 기업도 한번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먼저 최적 항로 종목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챙겨드리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 모두 아낌없이 나눠드리니까요. 수익 비행까지 또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들 잠깐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